문제는 미국이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제가 이제 그 기정사실이 된 북한 핵무기라고 하는데 그 팍토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 F 다음에 E는 A인데 좀 교정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팍토 할 때는 FACTO 이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태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94년에 제네바 핵 합의 때도 미국이 어떤 그 협상을 했느냐 하면은 북한의 과거 핵 투명성을 슬쩍 덮고 지내갔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을 완전히 폐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만일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쩌면 폐기가 아니라 현재 상태 동결적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한반도 바깥으로 가져나가지만 않고 기술도 확산시키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나 성능을 개량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검증단 앞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을 폐기하는 그런 쇼를 벌려준다면은 서랍 속에 몇 개의 핵무기는 용인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현실주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남 도발 전망에 대한 얘기가 아까도 나왔었습니다만 거기에 도발 가능 유형까지를 적어놨습니다.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박승구 장군님이 상당히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각종 테러 부분에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담아놨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발하려고 하는가?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신문에 난 얘기들 외에도 또 지금 이충근 박사님이 그 도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 세력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 지방선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 점에서 내년에 있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쩌면은 이런 대남 도발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전망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대남 도발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국방장관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결단성 있는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개성공단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내일 기준 단위로 한 1000명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1000명을 거기다가 인질로 두고서 그런 결단력 있는 대북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 이 개성공단은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괴로운 존재입니다. 북한을 외부 세계에 좀 더 오픈시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그 북한을 정말로 이 정보 차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문제는 거기에 우리의 인질이 거기 잡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급변사태 얘기인데요. 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안에 어떤 중대한 고비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안 생겼다고 해서 저한테 쫓아오지는 마십시오. 저도 기억에서 이것을 지울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를 떠나면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안심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전망을 드렸습니다. 어떤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면 대개가 내부적 모순으로부터 그것이 발단됩니다. 북한은 이미 내부적 모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쓰러지고도 남았을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저게 저렇게 버티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미중류의 그런 악독한 주민 통제와 공포를 통해서
그 주민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질 때에는 어느 한순간에 아까 어떤 징후를 질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태가 올 때는 벼락처럼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벼락처럼 온다. 징후를 우리가 사실상 지금 이 벌써 느끼고 있는데 천안함 연필도 사건도 그 징후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벼락처럼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포탄으로다가 넘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그것이 바로 외교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미중 간의 관계가 대결 구도로 가면은 이것이 신냉전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발언권이 제한이 되는 그런 딜레마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압박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이 정말로 중요한 어떤 딜레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딜레마를 시사해 주는 것이 거기 제가 어떤 여론조사 통계를 최근 통계를 하나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문화일보 신년 여론조사입니다.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북한이 태도 변화가 없어도 대화를 해야 된다. 태도 변화를 위해서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퍼센테이지가 어디가 높으냐 하면은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쪽의 압력이 더 높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 정부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패러다임,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대화냐 압박이냐 하는 이런 단순한 패러다임으로부터 전략을 투 트랙 전략으로 가라. 하나는 오픈 스트래티지고 하나는 히든 스트래티지로 가라.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히든 스트래티지다. 그 히든 스트래티지 이면 전략의 핵심은 북한의 동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이 모든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빨리 붕괴시켜서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제 결론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히든 스트래티지로 가야 된다. 문제는 이 히든 스트래티지는 사실상 까놓고 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있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해놓는 것들은 히든 스트래티지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들인데 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북한 주민들과 북한 지배층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또는 속으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북 방송을 더 강화해야 되고 비라 활동을 더 강화해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고문분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실은 국민 모금을 통해서 저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서 이것을 오픈 스트래티지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그냥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기조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픈 스트래티지 차원에서 그리고 위기 관리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의 의도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원칙을 지키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특히 2011년은 국내적으로 선거가 없는 한 해입니다. 이 대북 자세를 순간적으로 바꿔야만 될 어떤 그런 대내적 압력 요인이 사실은 없습니다. 북한이 바뀔 때까지 당분간 좀 인내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인내심을 좀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정상회담이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고 임기 후반기에 정상회담 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한도 진지하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원칙을 지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도록 하시라. 그것이 오히려 역사에 더 빛나게 기록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북한 고속도로에서 혼자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낡은 자동차와 같은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루빨리 저 김일성 왕조를 타도하는 길만이 이 모든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안보의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